자, 인텔의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요. 이게 참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분명 기록적인 성공을 거뒀는데 바로 그 뒤에 아주 거대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든요. 과연 이 숫자들 우리에게 진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텔의 4분기 매출 무려 137억 달러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걸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는 정말 강력한 숫자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반짝한 게 아니에요. 인텔은 벌써 5분기 연속으로 자신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를 계속해서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약속을 지키고 또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리프탄 CEO가 실적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적은 좋은데 시장의 그 폭발적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쉬움 섞인 한마디가 바로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을 5조각으로 나눠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순으로 가득 찬 4분기 실적을 보고요. 두 번째, 인텔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수요와 공급의 전쟁,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파운드리의 미래와 이걸 바라보는 시장의 냉정한 시선, 마지막으로 눈앞에 닥친 힘든 상황까지 인텔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인텔의 4분기,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에 가까웠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압박감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했을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모순이 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매출은 당연히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이익률은 가이던스보다 1.4%포인트나 더 높았죠. 와, 심지어 주당 순이익은 목표로 했던 것의 거의 2배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핵심 지표가 우린 정말 잘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문제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인텔의 주력 사업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요와 공급 사이의 아주 치열한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전력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PC형 칩 매출은 오히려 4% 줄었는데 데이터 센터랑 AI 칩 부문은 무려 15%나 급증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인텔이 지금 한정된 생산 능력을 가지고 돈이 더 되고 미래 성장성이 훨씬 큰 데이터 센터 칩 쪽에 의도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15%라는 숫자가 그냥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률이에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정말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CFO의 이 발언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기록적인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만 더 있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을 텐데 라고 직접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못 판 게 아니라 만들지를 못해서 못 팔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단기적인 공급 문제에 맞서서 인텔이 꺼내든 미네카드가 바로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회사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전문 제조업체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 거죠. 인텔의 비전은 아주 명확합니다. 매국당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위탁 생산, 그리고 패키징 공장을 세우겠다. 이건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걸 넘어서서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인텔의 파운드리 여정이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첨단 공정인 18A 제품은 이제 막 출하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세대인 14A 공정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건 2028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인텔의 이런 계획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질문에는 기대감보다는 실행력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실적 발표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만약에 공급 문제가 없었다면 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이 온통 이 공급 부족 사태에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날카로운 질문에 CFO는 아주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공급만 충분했다면요, 보통의 계절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을 겁니다. 라고요. 공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죠.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은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공급 제약이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그래서 이익률은 언제쯤 회복되냐?
그리고 그 야심찬 파운드리 계획은 진짜 고객을 제대로 모으고 있냐? 인텔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걱정이 쏟아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나쁜 소식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이 다음 분기 전망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을 담은 이 비교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일 만큼 명확합니다.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했을 때 매출, 총이익률, 주당 순이익 전부 다 뚝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거든요. 특히 주당 순이익이 사실상 0, 그러니까 겨우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게 정말 뼈아픈 부분이에요.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공급 문제입니다. 경영진이 직접 공급 제약이 1분기에 가장 심각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힘든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신호죠. 결국 인텔 경영진 스스로가 임장한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공급 제약과 부품 가격 상승 문제, 그리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파운드리 실행력과 수율 개선이라는 장기적인 과제까지 정말 복합적인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인텔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인 이 심각한 공급 위기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미래가 걸린 저 야심찬 장기 파운드리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인텔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